또 뭐가 있냐? 자,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하나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왜 넣을 수 있냐면 이 작품도 이제 이별의 정안을 이르는 계보 작품이지만 자, 가실이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거든. 자, 이것은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다룰 작품은 자, 가실이랑 서경별곡 둘 다 고려가요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7쪽 가시면 돼요. 자, 네모 박스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자, 이별의 정안이라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노래한다. 자, 그리고 임과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여성 화자의 마음을 자, 여기 밑줄 직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실이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화자의 태도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봤었던 가실이는 자, 화자가 다소 소극적이다라고 분류가 되지만 자, 서경별곡의 화자는 적극성을 띤 부분을 부분에서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실이랑 좀 다르게 자,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우리 가실이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다 했지. 기승전결을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고 자, 각 연이나 행마다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야 돼.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작품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서경별곡이 총 3개 연으로 구성된 이제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다 독립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에 맞는 요 작품들을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서경별곡도 고려가요니까 자, 기본적인 음계율은 잘 지키겠죠? 사문보도 있을 거고 뭐 있다면 이제 뭐 332조 같은 그런 친구나 후렴구도 있을 거고. 자, 송축의 내용은 오늘 여기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내용상 필요 없는 부분은 자,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제외되는 구절이 뭐냐면 자, 이 서경별곡은 항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앞구절 A가 있으면 자, A 뒤에 아질가라고 하는 자, 구절을 붙이고 그 다음 다시 A를 언급한 다음에 내용을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A 아질가라고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아질가라고 하는 친구는 자, 감탄사 표현인데 자, 딱히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 아질가라고 하는 부분은 다 빼고 읽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뺄 수 있는 부분은 자, 후렴구지만 자, 후렴구가 이번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긴 없네. 여긴 없어요. 자, 이 후렴구도 자, 내용이 딱히 없기 때문에 자, 어느 부분 자,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자, 다링디리라고 하는 요 친구. 자, 이 친구도 일종의 자, 악기 소리를 이제 흉내낸 음성 상징어거든. 자, 의성어죠, 의성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떼고 보면 자, 이 노래들이 자, 다들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아까 우리 3개 연으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연, 자, 소제목은 서경노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서경이라고 하는 핵심 시어가 등장해서인데 자, 이 서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당시에 자, 평양을 얘기합니다. 평양. 자, 그래서 서경별곡은 평양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보세요. 자, 그럼 8쪽으로 바로 가볼까요? 자, 한자가 써있지만 읽기 편해요. 자,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여기서부터 보자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봐야 자, 서경이 자, 서울이 자, 마르는 이라고 하는 말. 자, 요 말도 자, 하나, 둘, 셋, 사문보 끊어지죠? 자, 우리가 뺄 부분 빼고 사문보라고. 자, 그럼 여기서 서울이 마르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자, 지금의 자, 그 당시에 한양을 뜻하는 말이 아니야. 자, 요 당시에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수도라고 하는 말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양을 서울로 바꿨을 때 그 서울도 수도라는 뜻을 가진 말의 옛말을 차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다라고 하는 말은 서경이 한양이다가 아니고 자, 서경이라고 하는 평양이 수도이지만은 이런 말이라고.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위 두어렁셩 넘어가시고요. 자, 닷꼰대 소성경 교회마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닷꼰대라고 하는 말. 자, 이 말은 현대어로 중수한 곳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여기서 중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무너진 건물이나 아니면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전에 여기가 수도가 아니었는데 이 작은 성경이 이제 작은 평양이거든. 자, 이 작지만 이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수의 장소로 잡았고, 자, 그 장소를, 자, 그 다음에, 자, 고외마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원래 오타 표기였다 그래. 자, 그 당시 기록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이걸 올바르게 썼다면, 자, 괴요마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뜻이 나와. 자, 우리 고전어휘의 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자, 그럼 뭐다? 이 중수한 서울, 평양을 사랑하지만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자, 예를 들어 우리 울산이니까 울산 사람은 울산을 너무 사랑해. 이런 표현인 거라고. 자, 그렇지만은, 자, 밑에 여해물온 질삼배 바리시구 가정의 표현입니다. 자, 여해물온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별한다면, 여인다면, 자, 이별의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자, 뭘 바리시고, 자, 질삼배, 자, 바리시고. 아까 우리 가실이 봤을 때 바리다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자, 요 질삼배라고 하는 말을 볼 건데, 자, 우리가 질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투리 중에 그 할머니들이 가끔씩 기름을 막 지름이라고 말하신 분이 있거든. 자, 그런 표현이에요. 질삼은 원래, 자, 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옷감을 만드는 일이죠. 자, 근데 이 옷감을 만드는 일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이 시의 화자 역시도, 자, 여성 화자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이런 뜻이야. 자, 그러고서라도, 자, 밑에 보세요. 자, 괴실한데, 자, 사랑한다면, 나를 만약에 사랑해 주신다면, 자, 괴실한데, 자, 그 다음 뒤에 뭐라고 나와요? 자, 우러곰 존니노이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곰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전에 우리 정읍사 같은 데서도 배웠을 거예요. 머리곰, 높이곰. 자, 이럴 때 강세의, 강조의 의미를 주는 전미사예요. 그러면 울면서, 펑펑 울면서, 자, 존니노이다는, 자,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 자, 뭐 한다면? 만약에 이별한다면 내가 하던 거 다 버리고, 만약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맞다면 나는, 자,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서경별곡이랑 가시리의 차이점, 화자의, 자, 적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솔직한 본인의 정서를 이런 서경 노래에서는 표출을 한다고. 자, 요게 첫 번째 서경 노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는, 자, 구슬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구슬 노래는 조금 특이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배우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은데, 자, 이 구슬 노래가 요거랑 똑같이 생긴 가사가 다른 노래에 전개가 돼요. 자, 우리 똑같은 고려가요 중에 정석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래의, 자, 유견과, 자, 같은 가사를 다루고 있어요. 자, 노래 내용은, 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이게 같은 가사 내용이 다른 노래에도 발견이 된다는 건, 자, 이 구슬 노래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던 유행가적인 가사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 자, 그러면은 구슬 노래는, 자, 다양한 비유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 A 아즐가는 다 빼고 갑니다. 자, 빼고 가면 구슬이 바위에 디신다리예요. 자, 이거 그대로 표현해 보면, 자, 구슬이, 자, 바위에, 자, 디신, 떨어진들, 이런 표현이거든. 자, 우리 구슬은 요 당시에도 유리로 만듭니다. 자, 유리 구슬을 바위에 떨어뜨리면 뭐 이제 질량 따라 높이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깨진다라고 믿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유되는 표현은, 자, 구슬은 남녀 간, 자, 사랑을 얘기를 하고요. 자, 바위에 세모치면, 자, 이 바위는 이제 일종의 그들 간의 시련, 장애물 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 그들 간의 관계가, 자, 이별로서 마무리가 된다. 요런 말을 비유를 한 거야. 자, 그런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자, 밑에
기니 딴 그칠이 있까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나는은 여음이니까 빼면 돼요. 자, 기니 딴 그칠이 있까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여기 기니라고 하는 표현은 끈입니다. 자, 끈이야. 자, 그칠이까는 끊어지겠습니까? 자, 일종의 서리적인 표현이죠. 자,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자, 그럼 여기서 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바는, 자, 남녀 간의 인연이라고. 자, 우리 남녀 간의 인연을 붉은 실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처럼, 자, 우리의 사랑은 바위라는 시련을 만나서 이별을 맞더라도 우리 간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 자, 다음 두 번째 하나가 더 나올 거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즈문해를 외우곰 여신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즈문해. 요거는 천년이에요. 자, 천년을 자, 외오곰. 자, 여기 곰 한 번 더 나왔잖아요. 그지? 자, 이 외오는 외롭게란 뜻이라고. 그러면 천년을 외롭게 자, 지낸들 정도로 해석을 하자고. 그러면은 요 상황 뭐랑 똑같아요? 아까 우리 이별의 상황이 지속되더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자, 아까 우리가 이별하더라도 우리 간의 인연은 안 끊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뭐가 안 끊어진대? 신이 딴 그칠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요 한자를 쓰는데, 자, 요 한자는 믿음이죠, 믿음. 자, 우리 간의 믿음은 자,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자, 우리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간의 믿음 역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 구슬 노래는 일종의 자, 인연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 자, 요게 구슬 노래야. 자, 잘 봐. 서경 노래랑 구슬 노래랑 노래 가사말이나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아? 딱히 아닌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작품들은 유기적인 연결은 딱히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세 덩어리라고 해서 기서결이라고 부르지 않는 건 그런 이유야.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에 여기 살짝 지워주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가야지. 자, 세 번째가 자, 통칭 자, 대동강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대동강이 등장하니까 자, 우리 쪽수는 9쪽을 가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A, 아즈가 그리고 후렴구 다 빼고 얘기합니다. 자, 대동강 너분디 몰라셔 라고 하는 말. 자, 이 대동강이 자, 넓은지 몰라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자, 그 다음 배 내어 노한다 사공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고전어휘 중에 자, 니은다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요런 거는 우리가 현대국어에선 평생으로 쓰지만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걸 의문형으로 쓰이기도 하거든. 자, 그럼 여기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자, 사공이라고 하는 인물을 일종의 청자로 둔 다음에 자, 배를 내어 자, 내어 놓았느냐라고 얘기를 해. 자, 당연히 뱃사공은 배를 내어 놓아야지, 그지? 자, 뱃사공의 이제 주된 업무는 짐을 저쪽으로 실어줍니다. 자, 또는 사람을 저쪽으로 태워줍니다. 인 거라고. 자, 근데 그 무슨 강을 건너요? 대동강을 건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공이.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이 사공하라고 부른 다음에 그럼 일종의 이게 청자니까 이 부분만큼은 일종의 대화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사공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니 가시갈 없난디 몰라셔. 자, 그러면 이 사공을 자, 너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 니 가시가 자, 럼난디 자, 몰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가시는 자, 이 사공의 아내를 말해요. 자, 그리고 럼난디라고 하는 표현은 자, 거기 적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표현인데 음란한지 또는 바람난지라고 해석을 해. 자, 이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사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네 각시가 자, 너가 지금 배를 내어 놓고 있는 이 상황에 다른 남자랑 바람난지도 모르고 자, 밑에 멸배에 연졌느냐 사공아 라고 합니다. 자, 멸이라고 하는 말은 가는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배에 자, 무언가를 얹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누구를 얹었냐?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멸배에 얹은다 뒤에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 상황을 보면 자, 대동강이라고 하는 강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서경 노래나 구슬 노래처럼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 노래거든.
자, 그러면 자, 원래는 자, 요 자리에 화자와 자, 내가 사랑하는 임이 있었다고. 자, 근데 이 사이에 자, 사공이 있습니다. 자, 사공이 누구를 자, 임을 쏠랑 태워가지고 대동강 건너편으로 간 거죠. 자, 그러면 임의 현재 위치는 자,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화자와 임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별한 상황이지. 자, 그래서 우리 이 전통적으로 대동강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남녀 간의 이별이나 자, 단절 아니면 장애물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대동강 너머로 자, 임을 태워 보냈기 때문에 일종의 사공도 화자에게는 자, 원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사공은 잘못이 없어. 돈 주고 건너가자라고 했으니까 건너갔겠지. 자, 근데 이 임은, 이 화자는, 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나 봐. 자,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 마지막 보세요.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자, 우리 곧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꽃이거든. 자, 대동강 건너편이니까 화자 쪽에 있지 않고, 자, 이미 건너간 쪽에, 자, 무언가 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꽃을 마지막에 배 타들면 내가 만약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다면 자, 그것을 꺾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나 건너가면 이 꽃 꺾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꽃이라고 하는 시어는 뭐로 해석하면 돼? 임 곁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여인이요. 자, 그러면 이 꽃을 꺾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 꺾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 일종의 다른 여인에 대한 질투심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아까 말했듯 원망을 표출합니다. 그 다음 질투심을 발휘합니다. 조선 여성에선 잘 볼 수 없는 정서 표출이라고. 자, 그래서 고려 여성들 또는 고려인들의 솔직하고 이제 진솔한 정서 표출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서경 노래, 구슬 노래, 대동강 노래는 다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동강 노래의 여성은 조금 더 적극성에 가깝죠. 맞아?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서경 노래도 그렇고 이제 대동강 노래도 그렇고 소극적 여인상보다는 적극적인 여인상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게 자, 가시리랑의 자,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작품 간 연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자,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도 자, 요 두 작품의 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도 주제는 이별의 정안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자, 요런 걸 보시면 두 번째 서경별곡